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이겨요? 72세 남성의 어르신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7,3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냥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알려줬을 뿐인데.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요즘 주변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람. 하지만 요즘 보이스피싱은 진짜 기관 번호처럼 찍히고 진짜 공무원처럼 말합니다. 그 결과 전화 사기 피해자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바보라고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정직했고 너무 예의 바르셨던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오늘 지혜발굴에서는 전화로 이 말만 하면 어떻게 한순간에 전 재산이 사라지는지를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생생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 질문.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당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 안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내 통장과 개인정보가 어느 순간 그들 손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가족의 전 재산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본인 인증 사기 수법입니다. 김명수님 맞으시죠? 고객 정보 확인 중입니다. 잠깐만 도와주세요. 그날 김명순 어르신은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벨이 울렸고 번호창에는 금융기관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카드사라 했고 말투도 조선족 같지 않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휴대폰 끝번호 3489, 생년은 1955년 5월 12일 맞으시죠? 자신의 정보를 말하는 상대에게 김 어르신은 바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맞아요. 그 한마디가 전 재산이 빠져나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고객님 명의로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보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드릴 텐데 문자 받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 후 문자로 6자리 번호가 도착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대로 불러줬습니다. 19874이요. 10분도 지나지 않아 통장에서는 1,15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상대는 다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명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주민번호를 불러준 것도 아닌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전화로 신분을 확인해 오는 것, 그건 사기입니다. 진짜 은행, 진짜 카드사, 진짜 공공기관은 절대 먼저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맞으시죠? 고객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상 거래가 있습니다. 이 말로 시작하는 전화는 전부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사기범들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알고 전화를 겁니다. 그 정보는 이미 유출된 데이터에서 얻은 겁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니까 안심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늘 똑같습니다. 문자 인증번호를 받아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내 계좌 안이 그들에게 공개되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도 인증번호만으로 실시간으로 돈을 빼갑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화를 끊으세요. 인터넷으로 기관의 공식 번호를 검색해 내가 먼저 확인하고 전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발신번호가 진짜처럼 보여도 그건 조작된 번호일 수 있습니다. 본인 맞으시죠? 라고 물으면 절대 거기서부터 대답하지 마세요. 그 대답 하나로 당신 통장 전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유형은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이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김용자 어르신 맞으시죠? 정부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긴급지원금이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60만 원이 입금 예정인데 확인 절차만 도와주시면 바로 입금됩니다. 이게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60% 이상이 바로 이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요즘 실제로 여기저기서 지원금 많이 주잖아요. 연금, 재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합니다. 혹시나 이 중에 내가 놓친 지원금이 있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자극해서 각종 거짓된 지원금을 내세우며 돈을 빼갑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그 전화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기세도 많이 나왔고 진짜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더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은행 앱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드리는 링크에서 정부 보안 확인 앱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사기였습니다. 어르신이 설치한 그 앱은 정부와 아무 상관없는 가짜 앱이었고 설치가 끝나자마자 휴대폰 화면이 멈췄고 몇 분 뒤 통장에서는 32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수법은 핸드폰 어플 설치를 통한 원격 조종 사기입니다. 핸드폰에 어플이 설치되면 내가 누르는 모든 번호가 사기꾼들의 화면에 그대로 전송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정부에서 준다는 말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부 로고까지 보이고 실제 공공기관 명칭도 사용합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범은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과에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부에서 주는 돈은 절대로 전화를 통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편이나 문자 안내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어플 설치나 전화 응대로 지원금을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 전화로 정부 지원 드리겠다고 말하며 앱 설치, 계좌 인증 또는 보안 확인을 유도한다면 100% 사기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인터넷 낯설고 어플 설치 잘 모르시죠? 바로 그걸 노립니다. 모르면 묻지 말고 일단 끊고 자녀나 지인에게 반드시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정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공짜 돈 준다는 말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나요? 하물며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내가 알아보고 물어보고 신청하는 수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돈을 줄 때는 그렇게 조용히 전화 한 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네요. 이 말이 들리는 순간 당신의 통장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도 정부 지원 다음으로 요즘 많이 쓰이는 수법이고 컵 주고 조종하는 전화 사기의 결정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1,500만 원 대출이 신청됐습니다. 혹시 본인이 하신 게 맞으신가요? 70세 김명자 어르신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이요? 자기는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그러자 상대는 바로 다급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고객님 이름으로 1,500만 원이 대출 처리됩니다. 이 상태로 넘어가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이자와 원금 모두 책임지셔야 합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출도 안 했는데 내가 빚을 져야 한다니요? 김 어르신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 전산센터와 연결해 드릴게요. 5분 안에 조치 안 하면 대출이 자동 확정됩니다.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차분하고 공무원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명자 고객님,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합니다. 먼저 고객님의 계좌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은행 이름, 그리고 지금 문자로 보내드리는 인증번호를 불러주세요. 김 어르신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고객님 앞으로 등록된 대출은 오늘자로 실행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하셔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김 어르신은 계좌번호를 말했고 도착한 인증번호도 그대로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통장에서 1억 98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누가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말을 던져서 겁을 먹게 만든 뒤 계좌 정보와 인증번호를 받아내는 겁니다. 이 사기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기범이 이미 어르신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일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같고 그래서 쉽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없다고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결정을 재촉합니다.
그 다급한 말에 정신이 없어서 말하지 말아야 할 정보까지 술술 나옵니다. 여기저기 자동으로 전화가 연결되니 통화하는 사람은 혼이 빠지지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대출 상황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문자나 우편 혹은 내가 직접 창구에 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인증번호는 내가 직접 은행 어플에서 입력할 때만 쓰는 겁니다. 누군가 전화로 그 번호를 말해달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제가 직접 은행에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반드시 전화를 끊고 공식 홈페이지나 안내문에 있는 번호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 귀찮아도 그 5분이 당신 통장과 신용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침착하셔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전화를 끊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겁줄수록 더 의심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상한 출금 시도가 있었다는 전화 수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진짜 열이면 열 모두가 깜빡 속아 넘어가는 수법입니다. 김철호 어르신 맞으시죠? 지금 고객님의 계좌에서 수상한 출금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드려야 합니다. 이 전화를 받았을 때 김철호 어르신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를 건 상대는 너무도 조용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내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가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루 안에 통장 안에 있는 돈이 몽땅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쪽 안전계좌로 일단 옮겨놓고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순간 철호 어르신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거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는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으면 돈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그렇게 전화는 계속 이어졌고 어르신은 가까운 ATM 기기로 이동해 상대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그대로 이체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처리되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겼고 그날 밤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6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계좌로 옮겨드릴게요라는 말로 돈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말이 안전계좌지 실제로는 사기범의 계좌입니다. 당신이 직접 돈을 옮겨준 거기 때문에 돌려받기도 어렵고 책임도 피해자에게 돌아옵니다. 이 수법은 말이 그럴듯해서 더 위험합니다. 고객님 계좌가 위험하다. 누군가가 고객님 명의로 돈을 빼가려 한다. 지금 바로 막아야 한다. 이런 말로 겁을 줍니다. 그러고는 우리 쪽 안전계좌에 옮겨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어르신들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기에는 지금 당장이라는 말이 꼭 따라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 안 하면 끝납니다. 지연되면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습니다. 사기범은 시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생각할 틈을 안 줍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당신 손으로 돈을 옮기게 만듭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은행은 절대 안전계좌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안사고든 은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서 처리하게 합니다. 전화로 이체를 유도하는 건 100%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직접 은행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세요. 지금 나를 돕는다는 말은 사실 내가 돈을 내놓게 만드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은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옮기셔야 합니다. 이 말이 들리는 순간 그 계좌는 안전이 아니라 도둑의 계좌입니다. 마지막 수법은 가장 비열한 수법입니다. 이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절대 자녀분이나 가족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설되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73세 이화순 어르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괜히 말해서 더 큰일 되는 건 아닐까? 불안과 걱정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하루 전 그녀는 금융감독원이라고 밝힌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불법 대출이 발생했고 이 자금이 범죄 조직과 연결된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는 계속해서 끊기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경찰 수사관이라며 바뀌었고 이 어르신에게 각종 계좌번호, 보안정보, 인증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어르신이 망설이자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보안 사건입니다. 수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조사에 방해가 됩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전화도 받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어르신은 그날 저녁까지 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통장에서 118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비열한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가족과의 연락을 끊게 만들고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게 해서 결국 돈을 넘기게 만듭니다. 이 사기에서 가장 먼저 쓰는 말이 이건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말하면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경찰, 진짜 금융기관이 내가 자녀와 상의하는 걸 왜 막겠습니까? 진짜라면 주변에 상의하세요 라고 합니다. 진짜라면 자녀와 함께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 바로 사기입니다. 어르신들, 혼자 판단하게 만들고 혼자 결정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돈을 빼가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무슨 전화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하세요. 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전화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불안하고 겁날수록 자녀에게 전화하세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요즘 사기범들이 제일 먼저 끊는 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틈에 들어와서 통장을 비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이건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들리면 그 전화를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울면서 경찰서로 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기를 당한 그 순간보다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숨길 때 더 큰 피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라면 이미 보이스피싱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손에 쥐신 겁니다. 그 무기는 딱 3가지입니다. 의심하는 습관, 확인하는 습관, 그리고 주변에 알리는 습관.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으세요.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번호가 진짜 같아도 그 순간은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내 정보를 말한다고 믿지 마세요. 요즘은 이름, 생일, 전화번호까지 이미 다 유출되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사기입니다.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셨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돈을 되찾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당장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계좌를 즉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용, 어플 이름까지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모두 전달하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시면 피해금 환급 가능 여부와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332입니다. 이 번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모르면 핸드폰에 저장이라도 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신고하시면 사기범 계좌를 동결하고 남아있는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이체한 돈이라도 조건에 따라 일부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시간을 미루면 안 됩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돈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듣지 마세요. 지금 이 내용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경로당에도 틀어주세요. 전화 잘 안 받는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건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내가 한번 공유한 영상이 누군가의 통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댓글에 공유해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혜발굴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돈과 삶을 지키는 정보만을 정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